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우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내문을 잘 보시고 소득세 신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에 5월 달에는 보시다시피 종합소득세가 신고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은요. 2013년도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연금소득이 있는 자, 기타 소득이 합쳐서 300만 원 이상자는 사업소득과 어떻게 합산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자 배당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다니시다가 부업으로 이런 사업을 간략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올해 2014년도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근로소득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소득을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같이 합쳐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은 우리가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셔서 혼자 신고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는 본인들이 시간도 없고 이런 신고에 대한 무리가 좀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신고 대리를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방법은 우리가 총 매출이라고 하죠. 총 매출에 어떠한 경비들을 차감하면 우리의 이익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매를 해서 돈이 들어온 거는 우리는 수익 금액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어떠한 필요 경비를 차감해야지 우리는 어떤 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이건 추계 신고라고 하는 방법인데 어떤 총 우리 매출의 일정 경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빼주면 어떤 이익이 발생이 되는데 그건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을 우리는 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소득 금액에서 일정 소득 공제, 우리 인적 공제 뭐 이런 공제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제들을 차감하면 과세를 부과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어떠한 표준 금액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이런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에 어떤 일정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셔서 일정 소득을 환급을 받지만 미리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 원천징수라는 돈을 차감을 하게 되는 거고 회사는 그거를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납부를 하지만 실질적인 본인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미리 내놓은 세금이 있다면 차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 기존의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출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뭐다?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납부할 세액이 나오면 이 납부할 소득세와 거기에 관련된 10% 우리가 지방세라고 하는데 그 지방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소득세에 대한 의무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소득 금액, 나의 이익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장신고라는 거는 우리가 가계부를 쓴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가계부를 쓰는 게 원칙이어서 가계부를 써서 우리 회사에 1년 동안 이익을 산출하는 방법이지만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증빙을 구비 못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라는 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기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뭐 간이가세자다 뭐 했다 그래서 자료를 아직 못 받은 경우에는 이익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분들은 이런 추계신고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계 신고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기준 경비율은 법적 증빙, 즉 세금 계산서를 구비하지 못한다면 단순 경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경비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 경비율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장 신고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가계부를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간편하게 쓰냐 복잡하게 쓰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계산 구조는 내 토탈 매출에 어떠한 경비를 차감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잡하게 써야 될지 간편하게 써야 될 의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한 뇌물이라는 거를 집주소지로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못 받는 업체들 같은 경우 아직 현재 나는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홈택스에서 확인을 하시고, 복식부기 대상자 같은 경우는 세무서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혼자 신고하시긴 불편하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1년간 본인이 사용한 경비를 정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본인이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2013년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직전 연도라는 건 2012년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직전 연도 내가 신고를 해야 될 그 과세 기간에 그 직전 연도 수익 금액, 내 매출이라는 거죠. 매출이 3억이 넘어간다면 올해 2013년도에 기장은 복잡하게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거고, 3억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신고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출력을 하거나 우편으로 나온 것들을 잘 꼼꼼히 보시면 여러분들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내가 이런 지금 3억이라는 기준 금액이라는 거는 3억과 1억 5천과 7,500만 원으로 업종마다 다 달라지는데, 말 그대로 소매업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상거래업 대상자들은 이 3억이라는 기준 금액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계신고라는 거는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증빙을 구비하지 못했어요. 나는 신규 사업자이고 간이가세자이고 어때서 이런 증빙을 잘 관리를 못했다면 수익 금액만 올라가 있겠죠. 거기에 관련된 경비들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경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매업과 소매업의 전자상거래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 86%, 85.7%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86%가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양한데 여기에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업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 경비율 제도라는 거는 1억의 매출이었을 경우에 8,600만 원의 경비를 그냥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익이 1,4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하시라고 하는데, 이런 혜택들도 어떤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신규 사업자였을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직전 연도로 기준 금액을 잡지만,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가 없기 때문에 당일 연도 수익 금액이 3억이 넘어간다면 이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업자일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2012년도에 사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계속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자일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있는데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6천만 원이 안 넘었다면 이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직전 연도는 2013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 2014년도니까 2014년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는 거는 언제 거다? 2013년도 거를 가지고 신고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직전 연도는 2012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건을 보고, 본인이 어떤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라면 이 단순 경비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들을, 이 모든 내역들이 어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신고 안내문은 반드시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소득공제는 이런 공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제, 그 다음에 부모님이 경로자라면 경로자 우대공제, 그 다음에 이 경로자는 70세 이상이 되면 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증명서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내 자녀가 있는데 6세 이하가 있다면 자녀 양육비 공제, 그 다음에 내가 사업자가 여자이고 내가 세대주이거나 또는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혼이나 이렇게 해서 내가 혼자 자식을 키운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올해 출생 입양을 했다면 또 입양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녀자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 저축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공제는 무시하지 마시고 매우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양가족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일정 소득이라는 건데 일단은 뭐 회사를 다닌다면 일정 소득은 없는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20세까지예요. 그래서 일정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있다. 60세 이상 일정 소득이 없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부양가족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만약에 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저희 형님이 만약에 부양가족으로 예전에 넣었다면 형님이 넣었다면 중복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부양가족을 잘 공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이런 공제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고, 특별한 경우들은 공제가 되지만 대부분은 공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만 공제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이렇게 세율이 고조가 됩니다. 이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벌어들이는 거, 실질적으로 판매한 금액,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이런 소득 금액이 이 사이 구조라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은 이렇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금액을 넣으면 3천 곱하기 15% 마이너스 108000000을 하게 되면 34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말했던 세액공제, 세액감면, 기납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착한 사람과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기장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내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억이 안 됐는데 복식부기로 했다면 국가 입장에서 매우 투명하게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참 착합니다라고 해서 어떤 거 산출세액의 20%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액감면 중에 무수하게 많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있지만 세액감면 중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건데 도소매업이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산출세액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11월 달에 소득세 중간해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를 100만 원을 냈다면 11월 달에 그 반만큼 50만 원만큼은 중간 애납으로 기납부, 미리 납부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미리 예치해 놓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애납세액은 기납부세, 미리 납부한 세액에서 지금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뭐가 있다? 신고 안내문에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신고 안내문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본인이 이제 내가 세금 신고하려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거소지에 우편 발송이 되고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니까 일단 이걸 출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급 명세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매월마다 급여 신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급여도 경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부가세 신고서 정도는 구비를 하셔라. 이 두 가지는 홈택스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경비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신고서 안에 우리가 매입 부분으로 다 첨부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확인이 가능하지 않다면 각각의 안내센터에서 출력을 하여 작년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전화, 인터넷, 전기료 등의 영수증들도 출력이 가능하고, 보험료, 건강보험료나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납입증명서가 있으니까 그 납입증명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영수증을 첨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 관련된 경비 영수증 등을 확인을 하셔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확인을 하시려면 이 금액들을 어느 정도 기재를 하셔서 체크리스트에 기재를 하시게 되면 경비들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인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비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비들은 다 무시하고 아까 말했던 86% 이런 일정한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민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원을 통해서 본인 가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장애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기부금도 기부금 영수증에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현금 매출 누락입니다. 그래서 현금 매출 누락은 부가세 신고 때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로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줄여서 신고를 하였다면 납부세액의 10%, 그 다음에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얼마씩 0.03%씩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추계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로 신고지 않는 사업자들, 즉 가계부를 쓴다면 가계부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증빙들일 겁니다. 그래서 증빙들을 잘 모아 놓아야 될 것 같고요. 기장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추계 신고보다는 유리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억이 넘어간다면 반드시 복식 부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넘어갔는데 복식 부기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신고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공제를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신고에 대해서 의뢰를 하실 분들은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소득세 신고 잘 하셔서 별 무리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